안녕하십니까. 위버 시스템즈의 백인지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클리어 패스를 이용한 엔드포인트 프로파일에 따른 정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핑거프린트 값을 이용해서 그 카테고리별, 예를 들어서 OS별 아니면 디바이스 타입별에 따른 정책을 새로 추가하는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된 기능은 컴퓨터일 경우에는 VLAN 어디, 그리고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VLAN 어디, 즉 동적 VLAN을 설정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컴퓨터는 산행망만, 스마트폰은 외부망만에 따른 정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된 설명은 랩 구성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해당된 랩은 컨트롤러에 대한 기본 구성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클리어 패스에 대해서는 정책 추가 및 서비스 추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러는 메이저먼트 IP를 가지고 있고요. 유저 VLAN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당된 서비스에 대한 SSID를 802.1x SSID, 그리고 D9 SSID 두 개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802.1x SSID는 해당된 디바이스 타입에 따라 이 802.1x에 대한 SSID를 접속해서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 D9 SSID는 그 타입에 상관없이 해당된 SSID에 접속을 했을 때 리젝을 떨어뜨리기 위한 임시 SSI입니다. 정책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인증인 802.1x 인증을 통해서 컨트롤도, 즉 매니지먼트 IP 71.220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터, 즉 카테고리 디바이스 타입의 컴퓨터일 경우에는 802.1x에서만 연동을 하여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하고, 그 D9 SSI 연동 시에는 리젝트를 발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모든 SSI 연동 시 리젝을 발생하는 정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컨트롤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SSH를 접속을 하시고요.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그러면 해당된 VLAN의 컨트롤러 IP와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저 VLAN에 대해서 설정을 하셨고요. show 컨트롤러 그래서 해당된 메이저먼트는 해당된 IP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는 앞서 PT에서 설명드린 192.168.10.200번에 대해서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SSI들은 앞서 말씀드린 802.1x SSID와 D9 SSID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크리션 같은 경우에는 WP2 802.1x AES, 저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패스에 대해서 해당된 디바이스에 대한 핑거프린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유저 VLAN 하단에 IP 헬퍼를 해당된 클리어 패스 서버 IP로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이 유저 VLAN에 속해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핑거프린트가 클리어 패스 쪽으로 던져서 클리어 패스는 해당된 디바이스가 어떤 타입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IP 헬퍼가 없는 상태고요. 클리어 패스 IP 헬퍼를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된 유저 VLAN은
컨트롤러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10점 대역에 대해서 컨트롤러에서 DHCP를 뿌려줍니다. 자, 추가적으로 클리어 패스에 접속을 하시면은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컨피그레이션의 네트워크의 디바이스에 해당된 컨트롤러 등록을 하시죠. 이 해당된 컨트롤러 등록을 하실 때 라디우스 시큐리티나 그리고 타카 시큐리티에 대한 커뮤니티 값을 넣어주시는데 엔드포인트 프로파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라디우스 COA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추가를 하실 때 방화벽에서 3799라는 포트가 예외 처리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라디우스 COA에 대해서는 컨트롤러에서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컨트롤러에 들어가 보시면요. 예, 컨피그레이션에 그리고 시큐리티 어센티케이션에 해당된 라디우스 서버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거는 이제 라디우스 인증이 되는 서버 IP, 즉 CPP IP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에 대한 커뮤니티 값, 그 다음에 NAS IP, 그 컨트롤러 매니저먼트 IP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FC 3576 서버라고 있어요. 이게 라디우스 COA를 동작하기 위한 구성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해당된 서버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커뮤니티 값, 이거 라디우스 커뮤니티 값이랑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A 프로파일 가셔서 802.1x AA라고 저는 만들었는데 추가적으로 만드신 거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802.1x 어센티케이션 그리고 8.1x 서버 그룹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추가로 RFC 아까 만드신 3576 서버에 대해서 해당된 서버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pply, save configuration 하시면 라디우스 COA 및 라디우스 인증에 대한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클리어 패스를 넘어가서 해당된 카테고리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정책은 인포스먼트 프로파일 보시면은 그 세 가지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라디우스 COA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아루바 터미네이션 섹션 또는 각 벤더별 터미네이션 섹션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된 타입별에 대한 그 인증 허용이나 거부를 위해서는 allow access profile, drop access profile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본 디폴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노우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만들 때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쉽게 찾기가 어렵네요. 워낙 프로파일이 많아서 여기 있네요. 업데이트 엔드포인트 노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 디바이스에 노우냐 언노우냐 해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즉 클리어 패스를 설치할 때 기본 프로파일지에 있는 내용을 다 사용을 하는 거고요. 별도로 추가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뭔가 다른 걸 하시겠다 그럴 때는 프로파일을 통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프로파일을 추가 안 하고요.
폴리시스에서 해당된 정책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생각하신 대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라디우스 디폴트를 allow로 잡아줄게요. allow access profile. 그리고 룰을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하나는 카테고리 컴퓨터, 하나는 카테고리 스마트폰. 자, 우선 컴퓨터부터 엔드포인트라는 어토라이제이션을 만드시고요. 카테고리를 equal 컴퓨터랑 동일할 때, 그리고 SSID도 deny SSID는 리젝을 걸어야 되죠. 그리고 tips, 죄송합니다. 커넥션,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no라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된 카테고리가 컴퓨터로 해당된 카테고리가 업데이트 no로 되면서 추가적인 디폴트를 allow 프로파일을 먹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 만들어 건 거는 엔드포인트가 카테고리 equal 컴퓨터일 때,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쉽게 만들게요. 우선 스마트폰부터 엔드포인트 카테고리 equal 스마트 디바이스일 때 deny, 즉 거부를 하겠다는 거죠. save. 그러면은 해당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가 equal 카테고리가 컴퓨터일 때 포스트 업데이트 노를 하면서 디폴트 룰이 allow를 프로파일을 정책을 먹는 거고요. 해당된 스마트 디바이스일 경우에는 deny 룰을 먹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 것든 상관없이 connected SSID가 not equal 뭐 802.1x SSID 일 때가 아니라 이거와 같지 않을 때, 그럴 때는 deny 프로파일을 먹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connected connection SSID not equal 근데 SSID일 때 SSID가 아닐 때 자꾸 헷갈리는데요. SS가 아닐 때 deny 그러면 save 자꾸 선택이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잠시만요. deny 좀 했고 connected SSID not equal SSID 네.
그러면은 우선은 해당된 SSID가 아닐 때 디나잇을 걸고 컴퓨터일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되고 스마트 디바이스 때는 다시 디나이 어세스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89.1x SSI 아닌 놈들은 무조건 디나잇을 걸고 컴퓨터는 업데이트 노로 해서 카테고리 업데이트를 잡고 스마트폰 디바이스계는 디나이 어세스를 겁니다. 세이브. 그 다음에 서비스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을 1x 와이어리스를 하고요. 명칭을 줘주고요. 그 다음 해당된 컨트롤러만 해당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radius IETF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아까 NAS IP를 정해주신 게 있으시죠. NAS IP 어드레스를 equal 해당된 컨트롤러로 지정해 주시면은 이 IP가 아닌 컨트롤들은 다 이 서비스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소라이제이션과 프로파일 엔드포인트를 설정해 주시고요. 어센티케이션 쪽에서는 remove 그리고 ms 탭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로컬 DB를 쓰기 때문에 로컬 유저로 잡으시고요. 어소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엔드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DB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룰은 뭐 굳이 안 주셔도 되니까 넘어가시고 인포스먼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었던 엔드포인트 프로파일 설정을 해주시고요. 프로파일러에는 모든 카테고리가 업데이트 될 수 있게 그리고 저희는 아루바 쓰니까 아루바 터미네이션 섹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해당된 컨트롤러에 접속된 사용자는 1S 인증을 진행을 하되 카테고리 업데이트를 엔드포인트 업데이트를 위해서 엔드포인트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 섹션을 통해서 인증을 끊어줬다가 다시 재접속을 할 경우 인포스먼트에 맞는 룰대로 정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썸머리 세이브. 워낙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상단으로 빼고요. 상단으로 빼고 세이브.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기본적인 거는 지금 시간이 요 이상부터 보시면 되니까요. 우선 스마트폰부터 진행을 할게요. 스마트폰에 접속을 해서 802.1x SSID 접속하시고 디폴트 계정을 입력을 하시고 컨트롤러에 접속을 하시면은 정책을 제가 잘못 줬네요. 죄송합니다. 이 폴리시워스에서 네,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 이거 지우고 해당된 프로파일에 스마트폰은 원래 디나잇을 거는 거니까 그리고 추가로 엔드포인트 그리고 카테고리 이퀄 컴퓨터가
connected SSID article SSID는 컴퓨터가 그쪽 이 SS가 아닌 거에 접속할 때는 denies를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denies 또 안 먹네. 잠시만요. 다시. deny endpoint category equal 컴퓨터 그리고 connection SSID not equal SSID가 아닐 때 deny 그러면 주시면 되죠. 그리고 save 다시요. 스마트폰에서 89.1x에 대한 SSL 접속을 하고요. 리젝이 떨어지죠. 그리고 엔드포인트 값을 보시면은 해당되는 엔드포인트 제 디바이스 10.3번 10.3번은 아까 전에 접속이 돼가지고 나온 거고 실제로 맥을 보시면은 이 해당된 맥과 동일하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은 디나잇이 걸리는 룰에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컴퓨터를 해볼게요. 컴퓨터는 SSID에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이 된 상태에서 어세스 트래커 보면은 얼로리 먹히죠. 얘는 컴퓨터 그리고 아루바 그 다음에 SSID가 되어 있는 거고요. 동일하게 업데이트 엔드포인트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은 지금 리젝이 걸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해당된 맥을 드래그해서 엔드포인트로 보시면은 네임이 아니라 이거 엔드포인트 해당된 컴퓨터가 no 클라이언트로 변경되고 카테고리 네임 IP 주소 그리고 각각의 어디에 접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순서가 중요해서 그런 건데요. 얘를 위로 뺐어야 되는데 다시 8.1x에 접속을 하고 안되죠.
1X로 다시 802.1X SSID 접속을 하고요. 모니터, 액세스 트래커. 그러면 디나이 걸린 룰이 보이죠? 프로파일 리제 컴퓨터인데 해당된 SSID인 디나이 SSID에 접속을 했을 때 리젝이 걸린 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는 802.1x SSID에만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외엔 접속을 못하고요. 스마트폰은 아예 접속을 하지 못하게 리젝을 걸 수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사용자들이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OS 타입을 위해서 정책을 줄 수 있고요. 이 정책에 따른 룰을 클리어패스에서는 좀 더 편하고 쉽게 정책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버 시스템즈의 백엔진이었고요. 해당된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한 정책을 부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당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